여러분의 집 서랍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크고 작은 알록달록한 약통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과 함께 삼키는 그 수많은 알약들, 저녁 식사 후에도 어김없이 챙겨 먹는 건강보조식품들, 내 몸을 위해서라는 선의의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습관이 과연 정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저는 지난 2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챙겨 먹던 보조식품 때문에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환자, 혈관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신장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된 환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바로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각종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용기를 내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절대 주의해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진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고용량 비타민의 위험한 진실. 비타민은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메가도스 고용량 1일 권장량의 1000% 같은 문구가 적힌 비타민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시계와 같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을 적절한 시점에 공급받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고용량 비타민을 한 번에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정밀한 시계에 망치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물에 녹지 않아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 쌓이면서 서서히 독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북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3만 명 이상의 흡연 남성을 추적한 결과 매일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무려 29%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기는커녕 무분별한 섭취가 오히려 질병을 더 빨리 불러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장영신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이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담배를 피운 적도 없었습니다. 노년을 걱정한 나머지 그는 3년 동안 매일 아침 400단위의 비타민 E를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초기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비타민을 먹으면 젊음을 유지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하면 간 손상과 두통, 어지럼증이 생기고 비타민 D를 과량 섭취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올라가 신장 결석과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을까요? 답은 자연스러운 식품에서 얻는 비타민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귤의 비타민 C, 견과류의 비타민 E. 이들은 우리 몸이 수천 년간 적응해 온 자연스러운 형태입니다. 흡수도 천천히 되고 필요 없으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오늘부터 알약 대신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빨간 토마토, 노란 파프리카, 초록 시금치.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비타민 공급원입니다. 2장 칼슘 보충제.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니까 칼슘제는 꼭 먹어야 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와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할 때는 멸치를 씹고 두부를 먹고 우유를 마시면서 칼슘이 천천히 장에서 흡수됩니다. 마치 시냇물이 조용히 흘러가듯 혈액 속 칼슘 농도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는 다릅니다. 500mg, 1000mg의 칼슘이 한 번에 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혈액 속 칼슘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마치 평온한 강에 갑자기 홍수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당황합니다. 이 많은 칼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집니다. 그 결과 뼈로 가야 할 칼슘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혈관 벽에 들러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 주변 동맥에 쌓여 협심증을 일으키고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0년 뉴질랜드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이 복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심근경색 발생률이 31% 높았습니다. 뼈를 지키려다가 심장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72세 이영순 환자분의 얘기입니다. 가벼운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스스로 칼슘 보충제를 사서 매일 2000mg 이상, 즉 노인 권장량의 2배를 복용했습니다. 불과 몇 달 후 그녀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과도한 칼슘은 뼈로 가지 않고 혈관 벽에 침착되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막히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뼈 건강의 답은 균형에 있습니다. 첫째, 자연식품으로 칼슘을 섭취하세요. 멸치, 뱅어포, 참깨, 브로콜리, 케일 등에는 우리 몸이 천천히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햇볕을 쬐세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뼈로 가지 못합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만 산책하며 햇살을 받아도 충분합니다. 셋째, 움직이세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집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 어떤 칼슘제보다 효과적입니다. 삼장 은행잎 추출물, 치매 예방에 좋다더라, 기억력이 좋아진다더라. 이런 말들 때문에 은행잎 추출물은 중년 이후 분들에게 인기 있는 건강보조식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거나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는 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복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혹시나일 수 있습니다. 먼저 냉정한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치매 예방 효과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수행한 GEM 연구는 3,000명 이상의 노인을 6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과 위약 그룹 사이에서 치매 발병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즉 우리가 기대하는 그 효과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은행잎 추출물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강력한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액 점도를 낮춰 출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아스피린이나 오아파린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이시고 72세의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던 박재성 씨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좋은 기억력을 유지해 회고록을 쓰고 싶다는 희망으로 2년 동안 꾸준히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했습니다. 어느 날 남산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던 중 가볍게 발을 헛디뎌 작은 돌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언뜻 보면 사소한 사고였지만 머리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복잡한 뇌 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하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치매 예방은 값비싼 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사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것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진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둘째, 학습을 통한 두뇌 자극입니다. 독서, 외국어 학습, 장기, 퍼즐 혹은 새로운 악기 배우기와 같은 활동은 신경망을 강화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친구, 가족과의 대화, 지역 사회활동 참여,
주변 사람들과의 즐겁고 활발한 교류야말로 뇌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4장, 단백질 파우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니까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해. 요즘 중년 이후 분들 사이에서 단백질 파우더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입니다. 헬스장에서나 볼 법한 단백질통을 집에 두고 매일 물에 타서 마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육량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의의 노력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몸은 단백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뀌고 이 요소는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적당한 양의 단백질이라면 문제없지만 필요 이상의 단백질이 몸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간과 신장이 과부하에 걸리면서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년 이후 분들은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신장은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고단백 파우더까지 더해지면 신장에게는 재앙과 같습니다. 71세의 김종천 환자분이 병상에서 몸이 부풀어 오른 채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TV 건강 프로그램을 본 후 매일 2큰 숟가락의 단백질 파우더를 열광적으로 먹으며 근육이 젊을 때처럼 불끈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악몽이 닥쳤습니다. 극심한 피로, 멈추지 않는 구토,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근육은 알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자랍니다. 두부 한 모, 계란 2개, 생선 한 토막, 콩 한 컵. 이런 자연식품들에는 우리 몸이 쉽게 흡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음식들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5장, 종합 비타민, 편리함이라는 위험한 함정. 하루 한 팩이면 모든 영양소가 완벽하게. 요즘 TV나 인터넷에서 자주 보는 광고 문구입니다. 작은 봉지 하나에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고 선전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건강 착각입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마다 필요한 연료와 오일, 부품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모두 다릅니다. 20대 청년과 70대 어르신이 같은 영양소를 같은 양만큼 필요로 할까요? 당뇨병이 있는 분과 고혈압이 있는 분이 똑같은 보충제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답은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그런데 종합 영양제 패키지는 이런 개인차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과도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예 불필요한 성분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분들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철분과 칼슘을 함께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연과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용성 비타민들끼리 함께 들어있으면 경쟁적으로 흡수되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조합은 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년간 유명 브랜드의 종합 영양제 패키지를 매일 빠짐없이 복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만족해 하셨지만 점차 속이 메스꺼워지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맞춤형 접근입니다.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정말 필요한 영양소만 적절한 양만큼 보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결핍성 빈혈이 있다면
철분만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비타민 D만 복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을 필요가 없듯이 내 몸에 맞지 않는 영양소를 억지로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6장 정말 필요한 보충제는 언제일까? 과학이 인정한 6가지 황금 상황. 그렇다면 정말로 필요한 보충제는 있을까요? 답은 감정이나 지인의 말이 아니라 널리 인정받는 의학적 증거에 있습니다. 과학은 보충이 합리적이고 심지어 필요한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비타민 D. 한국인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야외 활동이 적고 햇볕을 피하는 생활 방식 때문에 이 비타민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노인 여성의 비타민 D 결핍 비율이 인구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고 보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햇볕을 거의 쬐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면 의사에게 혈액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비타민 B12. 이것은 신경계와 혈액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와 장의 B12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채식주의자는 더욱 부족하기 쉽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의 결과는 보통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진행됩니다. 지속적인 피로, 기억력 감퇴, 손발 저림 같은 증상입니다. 셋째, 철분. 많은 사람들이 빈혈이면 무조건 철분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빈혈에는 여러 원인이 있으며 철결핍성 빈혈일 때만 철분을 복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검사를 통해 명확히 진단한 경우에만 보충해야 합니다. 넷째, 엽산.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비타민 B군의 일종입니다. 임신 초기의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오메가3.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된 성분으로 심혈관에 좋지 않은 지방인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을 거의 먹지 않거나 혈액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오메가3 보충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칼슘. 앞서 설명했듯이 칼슘은 정말로 부족할 때만 보충해야 합니다. 우유를 마시지 않거나 녹색 채소나 뼈채 먹는 작은 생선을 거의 먹지 않거나 골밀도 검사 결과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보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타민 D, 운동, 일광 노출과 병행해야 합니다. 7장 현명한 선택을 위한 5가지 질문.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그렇다면 정말로 일부 영양소 보충이 필요한 그룹에 속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시장은 온갖 약속을 내세운 보조식품 광고로 넘쳐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헛돈을 쓸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기 전에 잠시 멈춰서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내 몸에 정말 이 성분이 부족한가? 보충은 명확한 근거, 즉 검사 결과나 의사의 진단 또는 구체적인 건강 징후에 기반해야 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하면 해를 입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빈혈 진단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철분제를 복용합니다. 그 결과는 변비, 위통, 심지어 간 손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내 상태에 이 성분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신뢰할 만한 연구가 있는가? 과학은 적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것은 관절이나 기억력의 만병통치약으로 소개되지만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로 검증해보면 효과가 미미하거나 심지어 해롭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내가 복용 중인 치료 약물 중에 이 건강기능식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은행잎 추출물, 마늘과 같은 일부 제품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응고제나 심장약과 함께 복용하면 위출혈이나 뇌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질문, 이 성분을 자연식품을 통해 보충할 방법이 있는가?
답은 대개 그렇다입니다. 생선, 계란, 견과류, 녹색 채소, 과일이 포함된 다양한 식사는 보통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식품을 통해 보충하면 몸은 균형 잡힌 양의 영양소를 다른 유익한 물질과 함께 얻게 되어 독성 위험이 적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정말로 사용해야 한다면 안전한 복용량은 얼마이며 얼마나 오래 사용해야 하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권장량을 훨씬 초과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계속 복용합니다. 간과 신장은 초과된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과로하게 되어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8장, 진짜 건강은 어디에 있는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지혜.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5가지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고용량 비타민 복합제,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종합영양제 패키지. 이 5가지는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몸을 서서히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함정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뭘 믿고 살아야 하나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매일의 생활 습관 속에 말입니다. 진짜 건강은 알약통이 아니라 식탁 위에 있습니다. 색깔 있는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자연스러운 단백질 식품들이야말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비타민제 없이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자연이 주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햇살도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만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면서 걸어보세요.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합성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기분도 한결 밝아집니다. 어떤 값비싼 건강보조식품도 이 간단한 산책의 효과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매일의 움직임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계단 오르기, 집안일하기, 텃밭 가꾸기. 이런 소소한 활동들이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비싼 운동기구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가족과의 식사, 친구와의 수다, 이웃과의 안부 인사. 이런 따뜻한 관계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어떤 보조식품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서랍 속 알록달록한 약통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과 비용을 진짜 건강한 생활을 위해 투자해 보세요. 좋은 식재료 구입하기, 가족과 함께 요리하기,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접근의 중요성. 물론 이것이 모든 건강기능식품을 무조건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 황금 상황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5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다면 필요한 보충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복용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중한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올바르게 사용될 때만 유익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이 먹는다고 나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건강은 가족 밥상 위에 자연스러운 음식, 매일 아침 익숙한 길을 걷는 발걸음, 자연이 무료로 내려주는 따뜻한 햇볕,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터져 나오는 웃음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앞으로 올바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명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늦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알약 한 통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